4월 25일에 2024년 1분기 미국의 GDP 예비치가 발표가 됐어요. GDP는 국내 총생산이라고 많이 들었죠. 우리들이 입고 먹고 물건 사고 하는 이런 총합, 개인들의 소비 지출액, 여기에 더하기, 공장 짓고 기계 들이고 하는 이런 민간의 투자 지출액, 더하기, 정부가 지출하는 돈, 더하기,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 빼기, 수입으로 쓰는 돈, 이걸 모두 합하면 이게 GDP가 됩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말 그대로 국내에서 생산된 돈의 흐름을 다 더한 거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국가 전체의 생산량을 조사해서 다 계산을 해야 하는 이런 복잡한 작업인데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보통 1월에서 3월 1분기의 GDP는 6월 정도는 돼야 정확한 확정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 상황을 판단하면서 정책을 펼쳐야 되는 이런 정부라든가 아니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연준은 좀 더 빠른 정보가 더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의 경제분석국에서는 1분기의 GDP를 1차적으로선 빨리 계산해서 4월에 1분기의 예비치라는 걸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치가 뜬 거예요. 그리고 5월에 좀 더 자세히 계산을 해서 잠정치를 발표를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 6월에 완전히 확정된 1분기 GDP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건 2024년 1분기 GDP의 예비치인데 GDP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들처럼 주식을 투자하고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림에서 녹색 선이 뭐냐? 미국 주식시장의 지표이고 보라색 선이 미국의 실질 GDP라는 겁니다. 실질 GDP는 GDP에서 인플레이션을 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두 가지 차트 흐름 굉장히 유사하죠. 보통 주식시장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산책하는 개의 비유를 하고 이 GDP를 산책하는 주인의 비유를 합니다. 이런 실질 GDP가 둔화되면 주식시장은 여지없이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1분기 미국 GDP 이 예비치에도 엄청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특히 전년 대비로 몇 퍼센트나 증가했냐 이 차트를 보면 확실해지는데 녹색 선이 미국의 주식시장의 전년 대비 얼만큼 오르고 떨어졌냐 이런 증가율이고 보라색 선이 바로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에요. 미국 주식시장과 실질 GDP 증가율이 뭐 거의 동행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높은 확률로 전년 대비로 GDP 증가율이 높아지는 이런 경제 성장의 구간에서는 주식시장도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고 실질 GDP 증가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주식시장도 하락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지금 이 차트 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 보라색이 바로 실질 GDP 증가율의 그 0의 아래로 떨어져 있는 구간과 위에 있는 구간을 볼 수 있는데 전년 대비로 둔화되다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질 GDP가 전년보다 더 나빠진다 그러면 여지없이 주식시장에 이런 폭락장이 찾아왔죠. 1990년대, 2000년대,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까지 그때는 완전 폭락장입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GDP 증가율이 이렇게 꺾이기 시작할 때 주식시장이 고점 찍고 떨어져 내리기 시작한 그런 구간도 있고 GDP 증가율이 일정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버티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폭락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GDP 전년비 증가율이 좀 올라가다가 지금 고점 찍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이런 모습인데 자,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과거에도 GDP 증가율이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져 내리면은 불길한 징조가 펼쳐졌는데 하필 이번 예비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양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였고 뉴욕 증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다우가 하락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뜬 거예요. 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실질 GDP 증가율이 점점 둔화되면서 이게 경제 성장률이라 그럽니다. 실질 GDP 증가율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와중에 GDP의 항목 중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 전년비 증가율이 5%로 역시 전년 대비보다 소비 지출을 사람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경기가 둔화되는데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많이 했다는 소리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다라기보다는 물가가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소비 지출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물가가 굉장히 높겠구나, 그럼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가 아직도 잘 안 잡히는 높은 상태,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뭔가 좀 어렵은가요? 네. 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그냥 몰라도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주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이런 실질 GDP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지금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이런 예비치가 나왔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럼 우선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나온 건 부정적이다, 이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당장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려면 디폴트라든가 특정한 사건이 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경제지표 발표만 보고 넘어가는 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이 GDP 자료가 발표되면 세부적으로 개인 소비 지출부터 민간 투자,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등 이런 지표들이 다 싸그리 발표가 됩니다. 이런 세부 자료를 보고 입체적으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게 경제지표 좀 본다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경제지표는 볼 줄 아는 채널이니까 세부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GDP는 개인들의 소비 지출, 그리고 민간의 투자 지출, 그리고 정부 지출 플러스 수출 마이너스 수입, 요걸 다 더해서 결정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뭘까요? 바로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래서 GDP에 개인 소비가 중요하다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거의 한 70%가 개인 소비 지출, 여기에서 차지를 하는데, 개인들의 소비 지출에는 크게 상품과 서비스 소비 지출로 구분을 할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상품 소비 지출액입니다. 자동차, 가전, 가구, 스마트폰 등등 해서 제조업체들이 찍어내는 상품이 바로 이제 상품 소비 지출에 포함이 되는데, 2024년 1분기 이 예비치에서 세부 지표를 보면 개인들의 상품 소비 지출액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제조업체들의 올해 1분기 매출액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추세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출이 뚝뚝 떨어지면 고정비도 높고 인건비도 높은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팍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품 소비 지출이 감소하면 이 제조업체들은 죽어날 수 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부 지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자동차가 안 팔려서.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겁니다. 자, 개인 소비 지출 중에는 상품과 서비스가 있다고 했는데, 서비스 소비 지출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등 이런 헬스케어 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 지출이 쫙쫙 잘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소비 지출액 세부 내역을 보면 가장 큰 항목이 뭐냐? 주거 관련 서비스 지출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등 이런 전반적인 요금이 오르면서 지출액이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미국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죠. 건강과 관련된 헬스케어 서비스 지출도 거의 주거 지출에 만만치 않게 쭉쭉쭉쭉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약가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인건비도 오르고 투자 연구비 등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역시 헬스케어 쪽에서도 올라가니까 지출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죠. 경제가 어렵다고 집에서 안 살고 밖에서 노숙하는 것도 아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경제 어렵다고 집에서 혼자 수술하고 충치 혼자 치료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품목이고, 다음으로 식품도 그렇고 숙박, 서비스 비용 이런 것들 올라가고 있고, 금리 상승으로 금융 서비스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소비는 우리 생활에 이런 필수적인 품목들이 전부 포함이 돼 있고, 주택가격이나 인건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쩔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중에 서비스 소비 지출은 이 과거에도 보시면 웬만한 경제 위기가 와도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코로나 정도는 터져서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야, 그래야지 서비스 소비 지출이 감소합니다. 웬만큼 과거의 경기 침체, 이 세로선 회색선이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오는 구간, 웬만한 구간에서는 지출이 잘 감소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선 서비스 소비 지출은 우리 주식시장이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경기 순환에 전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니다. 알 수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상승과 폭락을 반복시키는 경기의 흐름은 누가 결정할까요?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상품 소비가 결정을 합니다. 상품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데 1990년대부터 저축대부조합 파산위기, 그 다음 아시아 외환위기, 2000년 IT 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등등 대부분의 구간에서 상품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로 이렇게 둔화돼서 제로에 가까워지거나 마이너스를 찍거나 그런 구간들의 경기 침체 구간들이죠. 그때마다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자, 이렇게 상품의 소비 지출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뭘까요? 우선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들 대부분이 제조업체들이죠. 그리고 고용된 인원들이 나가서 돈을 쓰면서 서비스 소비를 일으키는 거죠. 또한 서비스 업체들의 주요 수익이 바로 광고비인데 이것들의 상당수를 지불하는 곳도 바로 제조업체들입니다.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품의 소비는 민간의 투자 지출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민간 투자 지출은 뭐죠? 기업들이 공장을 짓거나 기계 설비를 들이는 것, 이게 바로 민간 투자 지출인데 원래 상품 소비가 줄어들면 대체적으로 민간의 투자 지출도 감소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건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상품 소비 지출이 올해 1분기에 감소를 했는데 투자 지출은 그림처럼 올라갔습니다. 인공지능도 그렇고 반도체 쪽으로 그렇고 기업들이 투자 지출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투자 지출이 오르면서 경제를 견인했다 보시면 돼요. 다만 걱정되는 건 올해 1분기부터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감소한다는 거죠. 이게 또 떨어지고 있는 이 부분, 그렇다면 기업들도 이 미래의 투자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매출 떨어져서 이익이 급감하는데 거기서 공장 짓고 투자하고 이럴 기업들이 많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미래에는 별로 안 좋은 투자에는 요인이라서 이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여기까지 쭉 들었을 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렇구나 하는데 다 듣고 나니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종합적으로 잘 정리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편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미국의 주식시장은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그림처럼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때 주식시장의 상승률이 높고 반대로 내려갈 때는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GDP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2024년 1분기 이 예비치에서 확인 가능한 실질 GDP 증가율이 하필이면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주식시장이 둔화되고 잘못하면 이제 곧 침체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세부 지표 중에서 경기 흐름을 결정하는 개인 소비 지출 중에서 상품 지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들은 1분기에 굉장히 어려웠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를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정말 다행스럽게도 민간 투자 지출마저 감소했으면 이제 최악으로 가는 구간일 텐데 올해 1분기에 민간 투자 지출은 증가했어요. 그래서 2024년 1분기 GDP 예비치는 완전 최악으로 나온 건 아니다. 다만 개인 소비 지출 등 상품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매출이 또 줄어들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지출도 줄어들 수 있어서 GDP가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죠. 이 부분이 좀 우려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미국, 글로벌 경제 전체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미국이죠.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올 때마다 숙제처럼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장에서 일도 힘들고, 가정일도 힘들고,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현생을 살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제 자기 전에 편하게 들으시면 숙제를 안 해도 되도록 숙제를 대신 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객관적이고 정석적인 관점에서 딱 중심을 잡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들으시면 각자 투자 판단이 가능해지실 때가 있어요. 이게 내공이 점점 쌓여서 그럽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남의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 말도 100%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제 지표를 봐야 됩니다. 나는 초보자인데 경제 지표를 보고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내공이 쌓이고 자기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 생기고 자신의 눈이 생길 때까지 열심히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경제 지표라는 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재 경제가 돌아가는 상황을 이해하기 제일 쉬워요. 왜냐, 전문가분들은 자기 의견에 맞는 그런 경제 지표들만 가져다가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기준이 되는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고 거기에 맞게 스스로 상식대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그래야 내공도 쌓이고 실력도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저도 돈을 잃기 굉장히 싫어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점도 기억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정말로 도움이 되셔서 정말 순수하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간헐적으로 계십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로만 그냥 떼었던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도저히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후원에 대한 리액션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시경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각 산업의 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업황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등 이런 것들을 주제로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런 민감한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후원을 주신 분들은 매일 주세요.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2019년에 경제지표가 둔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현금화를 주장했다가 정말 그 유튜브는 걸러지지 않는 필터링, 엄청난 비아냥, 욕 이런 거 굉장히 듣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이 떨어졌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코로나 안 터졌으면 감당하기 힘든 욕을 계속 먹었을지도 몰라요 하는 것입니다. 자, 수익난 위험자산 중에 50대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을 실현해서 채권형 자산으로 옮겨서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하고 나머지 절반의 자산은 그대로 가지고 계셔서 무역합의가 타결될 경우 상승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오른 이런 미국 및 신흥국 자산 중 일부는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질문 주신 것처럼 우리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한 3, 4월에 저점에서 매수하라고 몇 번 언급했다가 이놈이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냐, 어떻게 운 좋게 좀 현금 가지고 있다고 누구 죽이려고 이 폭락장에 매수를 하라 그러냐 하면서 또 엄청나게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증시 폭락은 늘 있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찌되었든 문제가 해소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더욱 성장해 왔고요. 시장의 돈은 더 많이 풀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리고 기다린 분들이 결국에 돈을 벌어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항상 주식을 사라 이렇게 언제나 긍정론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번 하락 직전까지도 12월 1월 동안 증시가 이렇게 좋은데 채권은 왜 샀냐, 이런 비아냥거리는 댓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자, 거짓말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작이 불가능한 실제 계좌 관리 내역까지 공개해서 확인을 시켜드렸죠. 자,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자, 이번 증시 하락 구간에 저는 분할 매수를 하고 있고 지금도 분할 매수 중입니다. 역시나 지금도 너무 긍정적으로 본다는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2022년 3월, 4월, 5월 요때 이제 많이 수익이 났으니까 현금화를 좀 합시다 이런 의견 냈을 때도 굉장히 욕먹어서 그때부터 댓글도 닫혀있고,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최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는데 작년 이 12월 내에 가격대에 대부분 다 들어왔어요. 20년부터 이제 대놓고 기술주 이러면서 투자를 시작했는데, 근데 최근에 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현금화를 해야겠다. 이게 우리의 지금 방침이에요. 근데 개별적인 종목마다 주가 움직이면 다르죠. 이슈도 틀리고 그 안에 내용도 틀리니까.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기준금리가 2.4일 때 전부 다 매도한다 이거보다는 각각 종목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가격도 있고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만 정도의 프리미엄을 다 받고 그랬으면 고점이다 싶을 때는 알아서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한번 현금화를 하고 폭락하면 또 다시 쓸어 담고 이렇게 가자는 게 지금 우리 채널의 방향이죠. 지금 문제가 있죠.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2년에는 어땠냐? 저도 이제 분할 매도를 한답시고 하다가 급락을 하는 바람에 못 팔고 그대로 물렸죠. 그래서 한 2023년에는 분명히 미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그때 주식시장 반등하니까 그때 팔자 이런 얘기 할 때도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되는 시점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하반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했는데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쯤으로 이렇게 다수 전문가들이 얘기가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때 되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지난 역사적으로 그렇게 반복됐던 역사가 많았다. 그래서 그 확률이에요. 반등이 나오면 저도 많이 정리를 좀 할 생각이다 이건데 지금 실물 경기가 정점을 지나서 둔화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인플레이션 감소, 기준금리 인상이 중단됐던 올해 내내 이 말씀을 드리고 지표도 계속 보여드렸지만 주식시장이 일시적인 랠리를 펼쳤던 역사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상승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죠. 하지만 이때 적극적인 매수의 타이밍입니까? 그건 아니죠.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2023년 이때도 지금 마찬가지죠. 실물 경기 선행 지표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조심해라.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폭락을 안 했죠. 2023년에.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